그래서 8명의 재판관 중에 누군가는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 이견이 있다는 건 이견이 틀림없는 있다. 거고, 이 대목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상신호를 지난 주 금요일 제가 이제 네. 저는 조금 그래도 낙관론 그리고 아, 희망론에 조금 더 가까운 예. 사람이었고 뭐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점 틀림없는 거고, 그러나 지난 금요일이 이 마지막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마지막 평일을 하고 평결을 해서 네. 월요일 아. 오늘쯤은 선고가 되는 것, 최소한 늦어도 화요일쯤 선고가 되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그 기대가 무산됐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 내내 평의를 헌법재판관 8분이 하셨고 지지난주에도 평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평의의 패턴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어느 날은 뭐 밤을 새워서 평의를 했다든지, 어느 날은 뭐 1시간 만에 네. 끝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쟁점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끝장 평의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거의 루틴하게 거의 평소와 똑같이 1시간 만에 헤어지고 평의를 하고 1시간 만에 헤어지고 하는 패턴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진척되는 것이 없다, 즉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패를 아직 꺼내지 네.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겉돌기만 하고 있다는 거. 속마음을 내놓고 진짜 어떤 그 끝장 토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패를 안 꺼내서. 예. 두 번째는 패를 꺼냈으나 어느 정도 패를 꺼냈으나 그 패를 꺼낸 이유가 뭐 절차라는 것은 각하와 연결되는 겁니다. 또는 내용, 아까 증거 취사 선택과 어느 사실 인정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기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절차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누군가 이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뭐 짐작할 수가 예. 있는 거죠. 걱정할 수 있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상신호고, 일종의 전체적으로 야권이, 민주당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신호를 넘어서 위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밀하고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되며 그리고 아주 엄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난 주말을 겪고서 오늘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점은 소위 5대3 교착 상태론이라든지 네. 무슨 뭐 데드락 상태라는 것을 예. 단정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결코 탄핵과 파면을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염원과는 그것은 구조적으로 반대로 가는 측면입니다. 데드락을 확정하는 순간 5대3으로 실제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 예. 실제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더구나 그것을 확정된 5대3의 구조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 표현이 적합한지 네, 모르겠습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을 만드는 듯한, 버린 자식을 만드는 듯한 그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래 우리는 버려줘. 헌법재판관들 중에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어. 우리는 우리 아직 진정한 끝장 평의를 하지 않았는데 네. 미리 그냥 십자가 찍기, 낙인 찍기 해가지고 우리는 너는 당연히 각하설에 설 사람이야. 너는 당연히 기각설에 설 사람이야.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은혁 재판관 한번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할까요? 네네네. 제가 계속 하는 것 예.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5대3 교착 상태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지금까지 봐왔던 변론의 모습이나 국민들의 이런 염원 이런 것 때문에 3명이나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짐작이 아니라 예. 몇 가지의 정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실은 최초에 안 내용이지만 연구관 TF가 있습니다. 연구관 TF. 연구관 TF. 그 이 탄핵 심판, 윤석열 네. 탄핵 심판만을
전담하는 연구관 TF가 소수가 아니고 제법 규모를 갖춘 그리고 그 안에 연장자 네.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는 시니어 연구관부터 예. 또 중간 간부 연구관 그리고 말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젊은 경력이 많지 않은 연구관 네.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연구관 TF가 있습니다. 음. 연구관 TF에서 헌법재판관 8분에게 올리는 소위 자료 그렇죠.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예. 그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자료를 더 이상 달라고 요구하는 재판관이 없을 정도로 없다. 그 얘기는 선고가 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라는 네. 것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네. 4월 7일쯤에 4월 7일. 그 인사가 있습니다. 연구관들에 대한 인사. 예. 문영식이 아니죠. 예. 문영배 소장 대행이 지금 이제 좌장이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소장입니다. 그렇죠. 가 하는 인사에 연구관 인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관 TF에 있는 분들도 네.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4월 7일경 4월 7일쯤에 그러니까 이게 잡혀져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번 주 연구관 TF가 해체된다거나 아니면 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자료의 문제, 인사의 문제. 네. 또 하나는 지금 만약 5대 3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을 끼우면 마은혁 재판관이 5대 4로 갈는지 네. 6대 3으로 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죠. 네. 우리는 다 압니다. 짐작을 그죠? 할수 있죠. 여기 우리 핫스팟 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5대 3이 만약 5대 3이라면 5, 3에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우리는 다 알아요. 네. 그러면 안개가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되면 예, 안개가 거치는 거예요. 네. 거치는 거면 이 5에 서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거 적어도 네 분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아요. 그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네. 탄핵 심판에서 그 결정문을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다 압니다. 적어도 네 분은 확실하게 압니다. 네. 소장 대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네. 그런데 만약 5대 3이라면 이 5분에 서 있는 재판관 또는 문영배 소장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합류되기 전까지는 평의를 할 수 없다거나 합류되기 전까지는 선고를 할 수 없다거나라는 사인을 저는 보낸 바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정황적인 측면도 고려한 거 그냥 무조건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네. 정황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해석을 함께 동원해서 하는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8분에 의한 결론 가능하다. 그리고 선고가 가능하다. 아직 예. 포기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선고가 되어진다면 4월 18일 전 선고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인용을 벗어나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유는 우리가 가장 나쁜 케이스를 5대 3 케이스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데드락이라고 뭐 표현하는 기자도 있었고 뭐 교착 상태라고 교착 표현하는 상태. 거라고 하는데 5대 3은 아니다. 5대 3을 굳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5대 3 만약 5대 3인 상태로 선고를 잡는다. 그거는 문영배 대행이나 5쪽에 다수에 서 있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다수가
파면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보다 소수인 3위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아. 즉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의 근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선고 즉 기각을 위한 선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서 네. 이미 그런 암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도 아침에도 했고 네. 여기서도 특히 강조하는 건데 그 부분들을 지금 꽤 시간이 지난 작년 10월 달 얘기니까 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부분을 까먹거나 언급하는 분들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냐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근거법입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재판관 7명에 의해서 심판한다.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되고 하고 있습니다. 네. 7명. 7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 소장과 2명의 재판관, 즉 3명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가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9분 중에 3분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6분만 남는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6명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법에 하면 심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정족수가 안 그렇죠.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근거법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7인의 심리 정족수라는 것을 효력 정지를 시켰습니다. 자신의 근거법에 있는 규정을 효력 정지를 시키는 놀라운 창설적 소위 이 법을 창설하는 그러한 가처분을 한 겁니다. 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좀 놀래주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그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결정문에서 재판관의 공백 상태를 언급을 했습니다. 며칠 뒤면 소장을 포함해서 3분의 재판관이 나가고 6명만 남게 되는데 이진숙은 막 수많은 공적이 된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해악질이 너무나 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케이스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당시 헌재가 6분만 남게 되면 그러면 증거 조사를 한다든지 절차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걸 못 하게 되느냐?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헌재가 선고를 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숙성시킨다고 표현했습니다. 사건을 숙성시킨다고. 이 참으로 헌재 재판관들 좀 의아스럽죠. 숙성이란 말이 법률적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 익게 생선을 숙성시킨다, 예. 고기를 숙성시킨다, 그렇죠. 거기서 쓰는 계란 반숙을 아니라 잘 익게 만든다 하는 예. 의미입니다. 숙성시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정은 이때 이 결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5대 3인 상태로 만약에 데드락 상태라면 한 명, 즉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함으로써 6대 3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5대 3으로는 선고할 수 없다. 숙성은 시키되 선고할 수는 없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판단. 네. 예, 자기 판단. 자, 이런 판단까지 나왔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기 전까지는 선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라는 사인이 5명, 5명 쪽 혹은 4명 쪽 혹은 문영배 재판소장 쪽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 8명 가지고도 충분히 다수석 6명을 확보해서 이상을 확보해서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암시로 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말씀을 오늘 뭐 해주셔가지고 처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하도 5대3 오마이뉴스에서 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5대3 얘기가 이제 어느 순간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퍼지고 뭐 정말 그럴 것이다. 5대3 이거 큰일 났다. 뭐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 이 단체 대화방에 5대3 얘기가 또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보도까지 중앙일보에 그때 나왔던데. 이제 그 예? 기사 데드락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잠깐 한 뭐 서너 분의 의원님들이 잠깐 걱정을 한 거지 네. 그렇게 리얼하게 그런가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니에요. 예.